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20개국, 즉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어서요. 또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라든가 금융시장 앞날에 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오늘 주요 안건과 회의 결과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간은 어제 밤부터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 주요 안건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G20이 뭔가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행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의의 그 어떤 그 기구의 그 성격을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의 주요 그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서방 선진 7개국 G7이 이렇게 담당해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 어쩐 일인지 G7 정상회담, G7 재무장관 회담, 중앙은행 총재 이거 속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 기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걸 계기해서 국제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G7에서 G20 국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G20은 국제협의체입니다. 네. 기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공동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채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제한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회담은 매월 2월 달에 이렇게 다보스 회담이 끝나고 G20 그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올해 11월에 G20 그 정상회담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안건을 조정하는 회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참조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그 안건이 지금 세계경제 안건이 상당히 많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는 우리 경제에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안건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그 성장한 기반.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 아마 가장 큰 고민사항이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어제 아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그와 비슷한 맥락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스 문제 오늘도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이런 문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이죠. 지정학적 이해가 하나는 지역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유로존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문제 이 문제가 좀 많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가격 변수 현안도 있습니다. 가격 변수 현안이라는 게 환율 전쟁이 아주 지금 가세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유가 급락 문제 이 문제거든요. 두 가지 다 회원국 간의 협조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율 전쟁 같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국제 금감도 오펙 결성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서방과 오펙 국가 내지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 협조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는 이제 인식들을 어떻게 할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그 G20 국가들이 신흥국가, 선진국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식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하나는 일단은 그 세계 경제가 미국이 유일한 그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완만한 회복세지만 그 회복세가 언제든지 거꾸로질 수 있다 하는 회복세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하다, 기반이 약하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G20 국가 회원국 내부에서는 역시 선진국가, 신흥국 내지는 신흥국 중에서도 사실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 그 다음에 선진국가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일본과 유럽 같이 이렇게 권역별로 차별한 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계 경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목은 지난 그 1월 17일 날 IMF에서 수정 전망치에 나온 것이 그대로 반영됐죠. 그래서 작년 그 10월 달에 IMF의 올해 그 전망은 한 3.8% 봤습니다는 1월 달 그 전망에서는 3.5% 내려앉았죠. 이건 비단 IMF뿐만 아니라 월드뱅크라든가 세계 그 경제 성장률을 내놓는 대부분 예측 기관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보스 포럼에 제시했던 국가 경제 정책과 기업 경영 투자 과정에서
28개 글로벌 리스크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내 매스컴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 국가 간의 갈등 문제, 이것이 가장 이렇게 세계 경제의 탑 이렇게 리스크로 이렇게 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정리했던 마찬가지로 28개의 글로벌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계 경제가 미약사다. 또 국가 간의 차별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그 투자라든가 기업들의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기업을 위해주는 뭐 법인세라든가 인상 여부가 관계없이 법인세 인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을 우호적인 친기업적인 환경을 해야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안 하고 과거보다 기업가 정신이 약했을 때는 투자를 안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정책은 기업을 이해해주고 특히 세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고 또 국민 전체에서는 기업을 위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 기업들의 그 투자가 안 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안 되면 잠재 기반이 약화되고 잠재 기반이 약화되면 이것이 서메이션 되면 세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지금의 세계 경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럼 그런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는 지금의 상황을 글쎄 반짝보다는 계속 지속 가능한 이 성장 측면에서도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는데 각별로 어떤 과제를 그럼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서 좀 추진해 나가 볼까 하는 얘기도 좀 오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속 가능한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보면 구조조정 강조하지만 네. 단기적인 경제 안정 문제, 그 충격을 흡수하는 문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기 구조조정 이걸 추진한다 하면서도 단기적인 문제, 경기 사이클적인 문제 측면에서는 네. 사실 정책적으로 좀 소홀히 한 감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G20 이렇게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논의할까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런 지속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와 개혁에 있어서 반대적인 부정적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은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상당히 불투명한 개혁과 구조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 역시 재정과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사이클적인 안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구조와 개혁과 같은 경우에서 계층 간 부담, 국민 전체의 비용 부담이 있는 쪽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중장기로 보면 개혁과 구조정 과감하게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아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들이 노려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과 구조정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상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하거든요. 당위성은 인정돼요. 우리나라에서 개혁과 구조정 4대 부분이 하지만 국민들이 경제하고자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네. 이게 빈 허상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놈의 개혁이냐 구조정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쪽의 재고 방안 이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간의 소위 기간별로 코디네이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G20 국가들이 어떤 새로운 묘안을 내놓을까 하는 이것도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이 아주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또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투자가 가장 본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2008년 금리 위기에 많이 약화된 기업가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20의 국가들이 어떤 쪽으로 이걸 고치시킬 것이냐 네. 하는 이 측면의 대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그 경제정책 방향에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회담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각국의 경제 주체대로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일들도 또 분명히 중요하게 끌고 나갈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같이 좀 이렇게 가는 측면에서는 서로 좀 긴밀한 공조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식이 꼭 통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약간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국제회의를 하는 게 뭐냐? 네. 서로 이제 정상이든 재무장관이든 중앙은행 책무 맞대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굴 면전에는 남을 욕하지 못한다. 내가 이제 아침부터 딴 용어가 있죠. 이렇게 침을 못 젓고 이런 마찬가지로 사실상 떨어져 있을 때는 이기주의가 기성을 부리다가 서로 얼굴이 맞대면 진행자분이 저렇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잘못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면전에 대고 뭘 이상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제협의다. 저도 국제협의를 많이 참여합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세계 경제 현안을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공조체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실제 행동은 이상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입장과 미국 밖에서 입장은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대통령 어떨까 하는 측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각국들의 그 정상이든 재무장관이든 이런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국민을 위한다 치고 밖으로 가면 사실 또 이렇게 그 세계 경제를 위하는 이런 모습에 이렇게 되는 쪽에 동상이몽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누스적인 얼굴이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내적으로 보면 자국 이익 중심, 국수주의, 이기주의 많이 들으시죠? 보호주의 많이 들으셨죠? 근데 나라 밖으로 오면 가서 국제협상이라든가 뭔가 하면 누구나 전부 글로벌 공조를 강조합니다.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들이요. 잘해봅시다.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밖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보면 야누스적인 얼굴, 그다음에 동상이몽 이런 얘기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문제 잘 진전되지 않죠. 통상 문제, 환율 문제 올해 들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이렇게 불가피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G20국가들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지만 강조하기에서 터키 이스탄불에 앉아있는 그 국가들은 지금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G20국가들이 올해 환율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 10개 국가가 올해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딱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협조하자 하면 사실 그 행동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보고 말만 협조하자면 그 말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의 현안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아주 복잡다변하게 가는 측면에서 자국과 인류 공영이라든가 세계 입장에서 보면 서로 사실상 공공선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중시하다 보면 공공선이 무너지는 이런 쪽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밖과 나라 안에서 각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들도 취하는 태도가 서로 이중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동상이몽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이면 이번 회의 앞두고 그 글로벌 환율 전쟁,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이미 썼으니까요. 좀 환율 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 얘기를 나누긴 나눌 텐데 말이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앞서서 말씀을 같이 세계 경제 진단할 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제 격차, 그 다음에 선진국 내에서는 개별 국가, 미국과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는 인도, 중국 내지는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 나라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측면을 한번 적용해 보면 한 나라 내부에서는 빈부격차가 그만큼 확대되는 거랑 똑같다. 계층과 빈부가 똑같다 하면 이렇게 한 나라 내부에서 빈부격차, 부자와 없는 사람 간의 계층이 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조합점을 이끌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책 당국자, 최고 통수권자일수록 역할이 중요한 거고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부자 계층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될까 했을 때는 그 윗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정책 당국자라든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그분들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카리스마적인 끌어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왜냐 신뢰를 바탕으로 끌어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고스란히 지금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글로벌 환율 전쟁 문제에서는 역시 부자에 해당되는 선진국들,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하거든요. 국가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려면 신흥국들은 열이 있다. 그러면 선진국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선진국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의 그 글로벌 환전 전쟁은 뭐냐? 선진국들이 오히려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뭐 일본도 양적 완화 정책 추진했죠. 유럽도 양적 완화 했죠. 미국도 그 이전에 추진했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지금 전부 내리죠. 금리를 내리죠. 선진국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뭐냐? 신흥국들은 가뜩이나 이렇게 보면 위에서 깔때기로 이렇게 내려주지 못할 때는 예. 신흥국들은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경제 거시각에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선진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도 선진국의 양보를 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네. 때문에 글로벌 환율 전쟁이 지금 전입 가격을 맞고 있습니다는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요. 또 하나 가지 러시아와 이제 서방 간의 마찰이라든가 또 IS 테러로 인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정학적 이현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도 세계 경제 상시적인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여기서 내놓는 그 정책적인 이렇게 보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가장 크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발표하더라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 투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세계 3대 평가기관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본다면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많이 약화돼서 네. 시청자 여러분도 투자자 여러분도 지정학적 위험이 나오면 북한 문제 터져봐야 뭐 국내 증시에 별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이렇게 각국 간의 갈등, 국수주의, 이기주의, 글로벌 협조가 안 되면 결국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세계 경제에 큰 복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러시아 문제입니다. 러시아 문제에 오른 루블화 가치가 아주 폭락했습니다는 사실 러시아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서방과의 문제에서 자 서방 입장에서 왜 유보적 조치를 되느냐 이번에 이제 매스컴에서 아까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래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러시아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서방에 대해서 앉아서 굴복한다 하는 이런 그 예상이 나올 만큼 사실 상당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의 문제 갈등에서 EU에 반대해서 유라시아 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양보할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G20에 참여하는 러시아의 재무장관이라든가 중앙은행청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일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IS라든가 이런 그 테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그 대책을 내놓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지정학적 위험 이상으로 지금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빨리 모색을 해야 될 텐데 밤사이 그레시티에 대한 우려가 또 더욱 불거져 나오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고비죠. 예. 오늘도 아마 치프라스 신임 총리가 과연 그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이제 명실공히 총리로서 역할을 되겠느냐 하는 측면, 뭐 당연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그 EU와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지금의 그 구제금융 긴축 이행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는 아까 뭐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예. 치킨 게임보다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은 양보의 가능성이 있을 때 타협의 가능성이 있을 때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되고요. 네. 치킨 게임은 마지막에는 타협이 됩니다.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유럽의 본질적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타협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랄까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쪽으로 네.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방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당분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은 그리스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왜냐? 유럽의 본질적 문제가 사실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누누이
4년 전서부터 유럽의 재정위기와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유로존 문제, 그 브렉시트 문제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이렇게 보면은 네. 메리 아이켄 그린이라는 사회 그 UC 버클리의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그 탈퇴할 때는 서프라임 모기존 사태보다 약 제곱에 해당되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반면에 그린스폰 같은 경우에는 그레스트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유로존이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한다 하더라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영향 정도가 이렇게 세계적 석학도 서로 입장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계적 석학들 사이에 입장이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 영향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커지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당연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입장이 정리돼야 될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두고 치킨 게임 하는 과정에서 조화점을 찾아가지는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20 국가들이 아마 이번 문제 그레시트 문제에 대해서 유로존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와 등 타협점을 찾아라. 자꾸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4년 동안 누적되어 왔으면 아무리 각국들이 이렇게 경제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큰 유로존 문제가 탈퇴하느냐 뭐 충격받느냐 하면 그거에서 짓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각국들의 경기 부양 노력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아주 거기에 숨겨져 있는 썬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20 국가들은 이번에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유로존의 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레시보다는 이건 뭐 유로존도 싫어하고 시프라스 대표도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가 그레시트에 대해서 뭐 그린스폰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긴 합니다는 이 문제는 서로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네거티브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합리적으로 최상의 방향은 그리스를 끌고 가는 문제는 사실 과거 형태대로 끌고 가는 문제는 없다 하면 중간 차합점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드렸던 G유로 방식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사실 그리스의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이 G20 재무장관 회의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행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점도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만남으로만 그냥 그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기구에서 결정한 것도 이행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협의체입니다. G20 국가들의 회의는 협의체거든요. 국제기구의 협의체 성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좀 와서 그 얘기한다 하는 이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특히 2010년 서울 정상회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경상수지 흑자국에서는 GDP에 대해서 4% 흑자국에서는 규제를 한다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떠들었지만 사실 그때가 G20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나토 문제. No action talk only. 이 문제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감사항이라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안건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G7 대실에서 지금 G20 국가로 국제 최고 단위의 경제 현안을 가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별달리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국제협의 한번 참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 G20을 대신할 수는 제3의 국제협의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청자 여러분 G20 국가에서 무엇이 논의된 간에 별로 이행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해서 세계경제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만 하고 여기서 논의돼서 이렇게 하는 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되는 사람은 G20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